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그리고 운송 업종의 전망입니다. 후티 반군이 주요 수로 3곳을 모두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운송 거리는 늘고 선박은 부족해지는 물류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로벌 해운 운임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점이 고부가가치 선박 또 친환경 선박을 수주 높이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발주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늘어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선가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엠스타그램에서는 K조선의 전망부터 HMM 매각 이슈까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는 한 꼭지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연일 하루에 한 번꼴로 서방 세력과 후티 반군 간의 전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홍해를 막아선다. 이렇게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물류비가 오르고 결과적으로 이 정치 외교 이야기가 경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라도 외교 이슈 좀 집중해 보고요. 이것이 우리 물류비 나아가서 해운 업종, 조선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홍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홍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게 정말로 물류비를 3배, 4배, 5배 끌어올릴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인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전쟁이 발생한 것은 작년 10월 7일이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첫 번째 민간 선박이 공격을 당한 사례는 11월에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은 이후에 사실 12월에서 최근까지 거의 10여 척이 넘는 선박들이 이제 종종 공격을 당하는 그런 네.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해운사들이 도저히 홍해를 지나가서 운송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제 우회를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류량 자체가 몇 주 사이에 거의 한 50% 정도로 급감을 한 상황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단거리 노선이 좀 운항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격침이 된다거나 불상사는 안 일어났어도 그 공격 자체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겠죠. 해운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납포당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저희가 정시성이 상당히 중요한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 맞아요. 제 시간에 이제 물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정시성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운송이 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위치인가 여기 볼까요? 원래 이제 보면은 조틈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요 틈으로 들어가서 홍해 지중해 여기 홍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가서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될 텐데 절로 못 간다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시간 물류비 어느 정도나 더 추가로 들게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한 17노트 정도의 그 선속으로 상하이에서 이제 로테르담까지 만약에 운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편도 기준으로 이제 25일 정도 걸렸던 게 33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보통 라운드 트립으로 운영이 되게 되니까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정도 더 걸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17노트면 굉장히 선박 중에서 빠른 선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유조선 같은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느린 선속으로 보통 운항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더 걸리는 그런 항로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운항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류비 여기 보험료도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몇 배 더 들어간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운임 자체가 움직인 걸로 좀 따져보면 네네네. 저희가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전쟁 발생 이전에 한 1000포인트 정도였었는데 네. 지난주 발표 기준으로 해서 SCFI라고 하는 그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네. 220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총 운임이 한 2배 정도가 된 것이고 네. 실제로 유럽이나 그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 운임 자체는 그것보다 더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게 안 끝난다면 네. 장기간으로 지속된다면 뭐 훨씬 더 그런 게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왜냐면 이제 아예 네. 조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지금 지중해, 그러니까 저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이 꼭 컨테이너 선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러우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유럽이 원래는 대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를 많이 수급을 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이제 선박으로 그 다른 대륙에 있는 에너지를 수급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네. 사실 유조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유조선 운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 컨테이너 선박을 갖고 있는 대형 선사들이 대규모 화주들과 저희가 그 운임 협상을 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예. 근데 공통적으로 모두 겪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핑계 삼아 운임을 많이 안 낮춰 놓으면 오히려 24년에 운임 협상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쟁이 10월에 발생을 했고 예. 저희가 그 사이 계속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전면적으로 다 우회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게 되면 사실 24년에 그 선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운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이내로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겠네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이따 해운 업종 또 분석을 할 텐데 뭐 이렇게 얼핏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 저렇게 되면 운임도 올라가, 뭐 단가 올라가, 그러면 해운주 투자해야 되겠네. 딱 그 논리가 맞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해운주를 투자하는 네. 게 상당히 맞는데요. 맞는데.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만한 이슈인 거냐 아니면은 이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급격하게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21년에 그 에버기브노라고 하는 그 네. 선박이 지중해 그러니까 저 홍해를 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는 그 뒤에 또 따라가던 선박들도 갑자기 멈춰서 완전히 트래픽 때문에 사고였죠, 해당이 그때는.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아예 다 같이 우회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물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비를 하니까 네네. 오히려 협상할 때 눌러놓고 만에 하나 잘 되면 오히려 또 단가는 또 떨어지는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잘 협상이 잘 되게 그래도 되면 통과된다면. 오히려 장기 화주가 좀 줄 수도 있죠. 네. 지금의 이 운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펌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화주들이 한다면 네. 예전에는 뭐 한 100 정도의 규모를 만약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한 60 정도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그냥 운임이 떨어지길 좀 기다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해운 업종은 좀 좋게 보시잖아요. 해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급 과잉이 없는 쪽 섹터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편이고요. 네. 공급 과잉이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수요를 그러니까 훨씬 뛰어넘는 공급이 될 해운 쪽은 저희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 옥석 가리기다. 네네. 좀 이따 다시 해운 업종 이야기는 하겠고요. 조선 업종을 지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선 업종은 코로나19 이전에 이후부터 뭐 실적이 된다, 뭐 수주가 많이 왔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 네네. 또 아니다, 뭐 뭐가 진짜입니다. 진짜 실적 좋아지고 뭐 주가 진짜 제대로 된 반등 나올까요?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24년에 만드는 배들이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22년 정도의 수주한 배가 조금 섞이기 네. 시작할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박의 가격이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 게 21년 7월 정도부터 예.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21년에 수주한 선박들이 굉장히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선박의 가격이 3년 내내 올랐지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가의 선박들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가 이 수주의 시기와 매출 발생의 시기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숫자로 드러나기 전까지 사람의 인내심을 굉장히 건드리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HD 현대 그룹에 있는
조선소들이 이제 개별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현대사모중공업을 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실적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 3분기 동안 나왔던 합산 이익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4분기 이익으로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점진적으로 이제 이익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내년에 만들 물량들 그리고 내후년에 만들 물량들까지 다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진짜로요? 3년 예. 동안 네. 곧 옵니다 했던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도 이제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비싼 배, 비싸게 수주받은 것들은 뭐 2023년 말, 2024년부터 실적에 잡힌다 막 이랬을 텐데 네. 투자자들이 좀 먼저 좀 성급했던 건가요? 미리 뛰어든 거는? 뭐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1년 내내 수주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수주가 이렇게 맞아. 몰려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들뜨죠. 투심이 들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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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도 좀 단기간에 많이 반영을 했다가 또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등락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수주한 건 맞고요. 네. 뭐 우리 위원님 분석대로 한다면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하면 1분기 주식시장 상황상 1분기가 상당히 좀 조선주의 진입 타이밍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년 보면 사실 1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1년, 22년, 23년이 전 세계 조선소들이 만들 수 있는 배의 양보다 더 많은 수주가 3년 연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 저희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주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게 그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주 산업이니까 그 숫자가 발표가 되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라는 그렇죠. 이유만으로 일단 투자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네. 그런 거를 지금 3년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설이네요. 예, 그래서 보통 1월 극초반 주가가 좀 연중 저점을 많이 기록을 하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진짜 비싼 배 실적이 잡힐 수 있다. 탑픽 한번 볼까요? 이제 조선주들 이렇게 쭉 여기 갖고 오셨습니다. 네. 뭐 HD 조선해양도 보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보이고요. 저희는 올해 이제 실적이 제일 대폭 좋아질 만한 회사로는 현대사모중공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올해 수주 업황이 좀 좋을 만한 쪽이 이제 탱커랑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네. 삼성중공업의 그 수주 주력 분야가 이제 해양 플랜트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 조선주 쪽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탱커 부분들 새롭게 거기도 좀 비싼 수주죠. 탱커는 사실 컨테이너나 LNG 캐리어보다는 조금 비싼 수주가 아니지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참고 안 나온 약간 이연 수요가 뭉쳐져 있는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요즘에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해운사도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오일 메이저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선주들이 발주를 낼 만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거 이제, 발주를. 예,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수주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HD 한국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두 개를 이제 탑픽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이런 게 아니라 꼽아봤고요. 해운주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투자자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해운 업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뭐 중형주 이상의 해운주가 있느냐라는 없다. 네. 건데 해운주 뭐 HMM 이슈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제미나이 협력 이슈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뭐 어차피 HMM 얘기를 하면 이 협력을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이제 될까나요? 옛 현대상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HMM 배가 어떻게 돼갑니까? 예,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마 발표가 된 게 이제 협상자들끼리의 그 협상에서 1차 실패를 해서 네. 지금 2주 뒤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네.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요 이슈는 저희가 그냥 업황을 바라볼 때 이제 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인데 네. 해운사들 중에서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혼자서만 수송을 하게 되면 이 많은 화물들을 여러 노선에 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체제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얼라이언스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같은 편이었다가
이 계약강이 끝나면 다시 A가 C랑 편을 먹고 이제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깔끔하네요.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현재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MSC랑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협정 상태입니다. 네. 2M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고요. 이게 내년 25년 1월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등 위치에 있는 머스크가 5등 위치에 있는 하팡로이드와 새로운 협정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25년 2월부터는 요 협정 체제로 가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 하팡로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HMM의 얼라이언스, 디얼라이언스 소속에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얼라이언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얼라이언스도 이제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HMM은 어디로 가야 또 다른 편을 이제 구성을 구성해야 해야 되죠. 되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깨질 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주들을 이제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대적인 운임 경쟁에 좀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운임이 이 얼라이언스가 재차 바뀔 때는 보통 좀 낮아지는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이슈가 발생을 한 걸로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올해 인도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HMM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의 그냥 기본적인 업황을 저희가 좀 강하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MM은요. 저 하팡로이드 만약에 머스크랑 붙게 되면 그것도 깨지면서 저가 운임 경쟁해야 되죠. 지금 매각도 흔들리죠. 그러면은 탈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 주식에 대한 탈출구를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임이 만약에 이 홍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그냥 이러한 그 빅딜이나 이런 거에 많이 얽혀 있지 않은 해외 해운주를 그냥 사시라고 아, 말씀을 해외 드리고 해운주. 있고요. 네. 네. 지금 국내에는 저희가 업황만으로 판단을 해서 사고 팔 만한 해운주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업종만 놓고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 좋은 쪽 나쁜 쪽이 좀 있으나 국내에서 이렇게 살만한 해운주는 눈에 확 보이진 않는다. 저희가 단순히 업황만으로 업황만, 페노션을 네.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올해 인도될 선박도 별로 없고 네. 수요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업황을 좋게 보는 쪽의 회사가 이 돈으로 업황을 안 좋게 보는 쪽에 대한 인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요. 뭐 짧게 패너션을 그래서 분석 중단하신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이제 그 매각 규모와 지금 네. 현재 그룹이 들고 있는 그러한 캐시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걸로는 뭐 저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페노션을 들고 계신 분들은 벌크 업황이 좋아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고 계셨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레버리지를 쏟는 게 아니라 다른 업황에 쏟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희석이 좀 예. 불가피하다라고 예. 봐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패노션은 커버리지에서 우리 엄경화 의원님이 제외했는데 그 이유 잘 설명 들으셨죠? 하고 이 때문에 HMM은 뭐 근데 뭐 매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업종 또 조선업종 아주 전문적으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